미친듯이 떨어지는 비트코인, 이제는 반등일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심층 분석으로 그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쌤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 그리고 저저번 영상에서 73K까지 반등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희망 고문하려거나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분석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 게, 저도 역시 반등을 보고 롱 포지션을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 분석을 전달드리고 있을 뿐 항상 정답을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73을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이 58K가 깨진 마당에서 이 시점에서 73K까지 반등한다는 관점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렇게 폐기가 쉽냐? 관점을 바꿀 수 있냐?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100번 이해합니다. 분석이 틀린 것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최선의 투자 방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저점이 훨씬 더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반등이나 상승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7.8K가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파멸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과거 프랙탈입니다. 프랙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126K부터 떨어진 비트코인의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26K부터 이렇다 할 반등 없이 80K까지 원웨이로 하락을 한 후에 97K까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반등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59K까지 패닉셀에 가까운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비트코인에서 두 개의 고점과 두 개의 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이런 채널을 하나 그릴 수 있게 되죠. 이 채널이 추후에 아주 중요한 지지로 작용하니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6K부터 59K까지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세 개의 파동이 나타났고요. 그 후에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가면서 82.5K까지의 상승 반등이 나와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 역시 이렇게 채널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상승 파동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계속되는 하락장에 굴복하고 82.5K부터 떨어지면서 상승 채널을 이탈하기에 이르렀고, 다시 59K를 터치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59K부터 67K까지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59K의 반등 지점은 아까 우리가 그렸었던 이 파란색 채널을 쭉 연장했을 때의 상단부랑 겹치게 됩니다. 채널의 상단이 지지로 작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매우 중요한 채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한번 저점을 깨면서 57.8K까지 떨어졌다가 횡보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떨어진 모양새를 보면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 5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전 지금 이 상황이 2021년, 2022년 하락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프랙탈과 지금의 프랙탈이 유사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과거의 프랙탈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점 69K부터 한 파동 떨어졌고, 그 다음 반등, 그리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반등, 그리고 마지막 한 차례 폭락.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트와 비교를 해보면 정말 지금이랑 똑같은 모습이죠.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은 역대 상승장 사이클에서 1년 동안 지속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 상승장 고점 2021년 11월, 그리고 이번 상승장 고점 2025년 10월, 딱 한 달 차이로 매우 유사하게 고점 시기도 맞아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는 모양도 매우 비슷합니다. 이거는 그냥 과거의 하락장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사이클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자리는, 현재 지금 위치는 과거의 프랙탈에 비추어 봤을 때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저는 2022년 6월 여기쯤에 위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폭락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과거 사이클 이후로 더 폭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아니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상승의 근거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저는 오히려 지금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게 롱꼬시기, 즉 거짓말 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폭락의 신호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어디서도 이렇게 분석하는 곳 없을 거고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이 노하우 들으시고 제법 일리가 있다. 정말 어디서도 못 들은 깊이 있는 분석이다 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오늘의 영상 보시고 나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실 만한 당연한 내용입니다. 우선 기술적 분석이나 과거 백테스팅 등 어려운 분석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기술적 분석은 분석대로 흘러갈 확률을 70% 정도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채널을 그릴 때 상승 채널은 하방 이탈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고 하락 채널은 상승 이탈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때 이 확률이라는 거를 대략 70% 정도로 통계를 내곤 하는데요. 똑같이 상승 다이버전스 혹은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것도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30%의 확률로 그 시그널이 무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그 30% 깨질 수 있는 30%가 아니라고 무조건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깨진 경우가 언제 있었냐? 어떤 경우에 어떻게 깨지냐? 백테스팅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2022년 6월의 차트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프랙탈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자리와 아주 유사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그 시점이네요. 6월 12일에 차트로 돌아가 보면 패닉셀의 저점이 나온 후에 일부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다시 저점을 향해서 캔들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봉에서 캔들의 저점을 깼지만 RSI는 올라오는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봉을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아래로의 폭락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깨지게 되어 버렸죠. 여기서 반등이라도 다시 나오게 됐으면은 다시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었을 텐데요. 캔들을 몇 개 더 봐보시면은 오히려 RSI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의 여지는 없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RSI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더 하락이 나와버리면은 상승 다이버전스고 보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도 똑같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는 듯 해 보이지만 더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아래로의 하락 캔들이 한두 개만 더 나와 버린다면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요. 깨질 수 있으니까 깨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기우제에 불과하고 이제부터는 이 70%나 되는 확률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깨진다고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분석입니다.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사이클의 최저점 혹은 변곡점에서 나오곤 합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상승 변곡의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상승 변곡의 시그널이 일봉이라는 큰 프레임에서 나왔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일봉상의 상승 혹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언제 나타났었는지 어떻게 차트가 반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4월이죠. 이 지점에서 더블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붓다빔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아래로 56%나 하락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즌 종료까지 거론이 되었던 지점이죠. 그런 다음 2021년도에 최고점입니다. 69K에서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15K까지 원웨이 하락이 마이너스 77%짜리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후 15K의 최저점입니다. 이 최저점에서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고 그 후에 이런 메가 상승장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 후로 나타난 일봉상 다이버전스는 바로 이곳입니다. 트럼프가 취임식을 한 후에 크게 떨어졌던 구간인데요. 이 구간도 보시면 RSI가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났고 그때 당시 관세빔이라고 불리는 구간까지 마이너스 30%짜리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세빔의 저점 때 74K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한 차례 더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126K의 고점 때까지 무려 70%를 올리면서 신고점 갱신을 했었죠. 그러면서 최고점에서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하락장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차트를 멀리서 바라보겠습니다. 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 곳과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곳들을 보면은 항상 큰
역대급 하락이나 역대급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클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도 그런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어야 한다는 건데, 시기상 지금은 일봉상다가 맞다면 시즌의 최저점, 즉 하락장이 끝나고 다음 사이클 상승장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거시경제 분위기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코스피나 나스닥의 유동성이 다 몰려있는 상황이고 아무도 코인 시장에 관심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락장의 1년을 채우려면 아직 3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자리를 시즌의 최저점, 즉 찐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보이는 이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롱꼬 시기에 불과한 거짓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롱꼬 시그널 말 그대로 야, 지금 저점이야, 지금 상승 시작될 거야, 지금 타면 엄청 먹는다, 저점이잖아, 빨리 타 라고 세력들이 일부러 개미들이 타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지금 보이는 이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롱꼬 시기를 위한 연출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최근 차트의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해 봅시다. 59K의 저점이 나온 후 비트코인은 82K까지 힘차게 반등을 보였었고 그 뒤로 다시 59K의 저점을 훼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봉상의 캔들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는 올라오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그려졌었죠. 그래서 다들 주봉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쌍바닥이 나온 거고 저점 유동성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찐 상승이 시작된다, 사이클이 깨졌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고 지금부터 오른다 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어떻죠? 그 뒤로 아주 볼품없이 저점이 다시 깨져버리면서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도 깨져버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걸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닙니다. 그거는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최초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었던 이 RSI 저점이 깨져버리게 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걸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주봉상다가 깨진 모습이고요. 그 주봉상다가 깨진 후에는 어떤 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상다가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주 기다렸던 듯이 주봉상다가 깨지자마자 일봉상다가 나왔죠. 주봉은 깨졌지만 일봉상다가 있어 라고 세력이 말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때요? 며칠 지나지도 않고 그 저점이 또 깨져버렸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깨졌죠.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아직 상다가 뜬 RSI 저점을 깰랑말랑 하면서 아슬아슬 위태위태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일봉 상승 다이버 살아있는데 라고 꼬시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심지어 4시간 봉을 보시면 오늘의 저점에서는 4시간 상다가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와,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주봉 상다를 봤다가 깨지니까 일봉 상다가 나오고 그것도 깨지니까 4시간 상다. 야, 이건 아주 누가 짜고 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면 상승을 보는 입장에서는 주봉은 깨졌지만 일봉은 유지니까, 일봉은 깨졌지만 4시간 상다도 그래도 꽤 큰 시그널이니까 이러면서 계속 롱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주봉, 일봉, 4시간 상다가 상승의 시그널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세력이 개미들을 태우고 죽이려고 일부러 롱꼬시기를 하고 있는 거짓 시그널처럼 보이시나요? 저점은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상승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고 꼬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이 상승 시그널들을 하락 직전의 신호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를 믿지 않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노하우고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급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승 다이버전스든 하락 다이버전스든 RSI 모양은 항상 V자로 나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일봉 다이버전스가 나온 곳에 RSI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W자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저점의 RSI가 딱 찍히고 RSI가 불반등이 나와야지 신뢰도가 높습니다. 한번 백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 V자 V자,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 V자 V자,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V자 반등,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 V자, 그리고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V자 V자,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 V자.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일봉상 상승 하락 다이버전스는 RSI가 V자로 그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양이 어떤가요? 모양이 V자인가요? 아닙니다. 모양이 W입니다. W라는 거는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말로 저는 보입니다. 캔들이나 파동이나 RSI나 다 모양이 중요한 건데요. 지금은 V자 반등이 아니고 W자 모양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되게 꾹꾹 눌러 담았는데
다시 정리드리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나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58K를 재차 깨면서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깬다면 꽤 크게 하락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과거 프랙탈로 봤을 때 한 파동이 더 하락이 나와 있는 상황 같다. 아직 3달 정도 하락장이 더 남아있다. 일봉 상단은 거짓 같다. 그 이유로 언제든지 30%의 확률로 다이버전스는 깨질 수 있고 주봉, 일봉, 4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상다가 나오는 게 거짓 롱꼬시기 같다. RSI 모양이 V자로 나와야지 신뢰가 가능한데 현재는 W자라서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비트코인 앞자리 4 혹은 3이 오면은 크게 현물을 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명한 판단하시어 투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현수였습니다.